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 함께 누리는 따뜻한 콘텐츠를 슬로건으로 주식회사 다노온을 운영하고 있는 김용태라고 합니다. 저희 오늘 이제 낮은 곳을 향한 IT 기술이라는 내용을 좀 발표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술이라는 게 모든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발전이 되고, 사람들을 향한 기술이 발전이 됨에 따라서 혜택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반면에 이런 IT 기술이나 여러 가지 기술이 발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를 보시는 분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분들의 정보도의 예방, 그분들을 위한 기술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부분을 아주 많이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좀 저희 경험담과 함께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못생기지 여러분이 말씀드려야 되나요? 저는 방금 이제 발표하신 분은 이제 창업을 시작하시는 분이고, 저는 올해 3년 차입니다. 앞으로 이제 발표를 해주실 분은 저보다 더 연차가 더 되신 분이 이제 순서대로 오늘 발표를 하게 됐네요. 이 문을 열고 싶었어요. 저 문만 열고 나가면 새로운 세상을 제가 만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제가 한번 열어보고 싶었거든요. 여기 이제 호주인데요. 2007년도에 호주에 어학연수를 한번 갔다 왔는데, 제가 이 자리에 있게 되게 큰 영감을 준 버스예요. 버스가 어떻게 저를 창업을 하게 만들었느냐. 이 버스가요, 정류소에 딱 쓰면요, 축이 기울어집니다. 흔히 저희가 말하는 복지선진국이라는 나라는 버스 자체도 누군가를 위해서, 소외된 계층을 위해서 이렇게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구나라는 걸 호주에서 배워왔죠. 비록 보잘것 없지만 나도 한국에 가서 뭔가 한 획을 한번 그어보고 싶다. 그래서 아이템을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아이템 중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지? 내가 하고 싶은 사업은 뭐지? 10년 동안 제가 생각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장애인의 인식을 개선하는 그 사업을 한번 해보자.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내가 해보자. 과연 가능할까? 주변의 사람들한테 말을 했습니다. 이걸 주제로 제가 사업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99.999 모든 사람들이 저를 말렸어요. 그냥 회사 창업하지 마. 너 절대 망해. 네가 뭘 하겠어. 이건 하루아침에 변하는 것도 아니고, 네가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고, 넌 이걸로 돈을 못 벌 거야. 절대 하지 마. 심지어 저희 와이프, 저희 어머니, 주변의 친구들,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근데 했죠.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성공하지? 내가 이 사람들을 콧대를 어떻게 눌러주지? 난 성공해서 이 사람들이 안 된다고, 못한다고 했던 걸 증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자,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고 싶은데 돈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사실 당연히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그때도 지금도 돈이 목적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해보자. 그럼 스마트폰에서 사람들이 어떤 컨텐츠를 쓸까? 전철 타보니까 다 게임하고 있습니다. 그래, 게임을 만들어보자. 근데 저는
전공이 정보통신이고 이동통신을 했지만 게임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주변에 게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그분한테 물어봤습니다. 형님, 제가 게임 회사를 한번 창업해보려고 했더니 그 형님이 10년이 넘는 게임 회사에 10년을 넘게 다니셨던 분인데 그냥 회사 다녀. 네가 뭘 알라. 그래서 안 되는 어거지 논리를 다 써가지고 그 형님을 설득을 했어요.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고 그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나는 장애인 인식 개선을 하고 싶다. 근데 게임이라는 콘텐츠가 장애라는 무거운 주제를 아주 라이트하게 사람들한테 접근할 수 있고 장애라는 주제를 쉽게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아. 그걸 좀 도와달라. 안 도와주시더라고요. 쓸데없는 짓 한다고. 혼자 또 고민합니다. 책을 사서 보고 어거지로 모임도 막 나가보고 그렇게 하다가 끝내 게임을 하나 제가 이제 기획을 하게 됐죠. 그렇게 해서 저희 사업이 시작하게 됐습니다. 게임을 기획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장애에 대한 유형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시는 이제 여자 배우 송혜교 씨가 그 겨울 바람이 분다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나왔는데 이렇게 스마트폰을 쓰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에이, 드라마니까 연출이니까 가능하다고. 시각장애가 어떻게 스마트폰을 써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2007년도에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시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을 쓰게 됐고 LG나 삼성에서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이 보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했다시피 물론 쓰는 데 대한 어려움도 있지만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쓸 수 있는 콘텐츠가 없다는 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얼리어답터였어요. 중학교 3학년 때 컴퓨터를 샀는데요. 저희 반에 컴퓨터에 있는 애가 딱 2명 있었어요. 50명 중에. 제가 컴퓨터를 산 거는 컴퓨터 공학자가 되기 위해서 컴퓨터를 산 게 아니고요. 그때 유행하고 있는 모바일 PC 게임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샀습니다. 그걸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시각장애인들도 이런 콘텐츠가 있다면 스마트폰이 어려워도 자기가 즐기고 싶어하는 콘텐츠가 있다면 스마트폰을 사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게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임을 만드는 데 있어서 경험이 중요하죠. 경험이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게임을 많이 해보긴 했지만 경험이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게임 기획책을 계속 읽고 또 읽고 한 번 읽고 2번 읽고 기획자 모임에 나가서 그 사람들하고 네트워킹을 하고 실제 시각장애인들을 만나서 어떤 게임을 하고 싶은지 어떤 게임이 필요한지 그런 걸 물어보면서 제 경험치를 쌓았습니다. 정말로 적수공권으로 아무것도 없이 시작을 해서 맨주먹으로 시작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서 다 그랬거든요. 1년 안에 망한다. 1년 안에 사업 접는다. 어거지로 지금 3년차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전에 대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는지. 말씀드린 대로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학교 다닐 때 상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요. 2013년도에 창업하자마자 상을 4개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게임을 2개를 출시를 했고요. 연말에 또 상을 3개를 더 받았습니다. 올해는 창조경제타운 16기 우수 아이디어로 저희 게임이 선정이 됐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컨퍼런스인 GDC에 전시 참여까지 하고 왔어요. 게임의 G자도 모르는 사람이 게임 회사, 시각장애인을 위한 모바일 게임을 만든다고 게임 회사를 창업을 했고요. 3년 만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퍼런스에서 게임을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신기하지 않으세요? 박수 쳐주실 줄 알아요. 정말 샌프란시스코에 가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내가 드디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구나. 이런 컨텐츠가 정말 필요하구나. 누군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을 내가 지금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처음에 만들었던 기능성 게임이에요. 시각장애인들이 어떻게 외부 보행을 하는지, 그분들에게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불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게임 속에 열심히 담았습니다. 실제 시각장애인들이 서문 녹음을 했고, 시각장애인들의 음원을 BGM으로 썼고,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저희 스크립트를 감수를 받고, 그리고 장애인 도우미견 협회에서도 스크립트 감수를 다 받았어요. 정말로 열심히 만들었던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게임은 게임이어야지, 이건 게임이 아니다 라는 호평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거는 그냥 교육용 콘텐츠다, 게임이 아니다. 그래서 두 번째 게임은 좀 더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음악이라는 만국 공통의 언어를 가지고 리듬 액션 게임을 한번 만들어 보자. 제가 리듬 액션 게임을 열심히 조사를 해봤는데 시각장애인이 할 수 있는 리듬 액션 게임 자체가 없었어요. 아직도 못 찾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선시대 관현맹인이라는 아주 훌륭한 역사적인 소재를 가지고 현재 게임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게임을 만들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또 똑같았습니다. 그만해. 네가 뭘 하겠어. 이제 그만해. 그리고 우리나라 시각장애인 인구 29만 명, 전 세계 시각장애인 인구 3억 명. 근데 스마트폰 쓰는 시각장애인 몇 명? 에이, 이거 시장성 없어. 이게 한국 사람들의 대부분의 평가였어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되게 많이 속상했거든요. 그래도 어떻게든 만들어보자. 열심히 컨셉을 짜고 기획을 하고, 실제 이 게임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2013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실로암 시각장애인 복지관에 있는 관현맹인 전통예술단하고 국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시각장애인 선생님들께 피드백도 받고, 실제 국악 수업을 진행하면서 어떻게 게임 요소를 활용할까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면서 게임을 실제 테스트 버전을 만들었고요. 이 게임을 가지고 제가 GDC에 다녀왔었는데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GDC에서 3일 동안 전시를 했는데요. 이 첫날 밑에 이제 잘생긴 백인 청년이 아마존 앱스토어에서 온 친구예요. 저를 보더니 내가 드디어 너를 만났구나. 얘가 왜 이러나? 그랬는데 어떻게 이렇게 유니크하고 정말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왜 이런 게임을 만들어? 정말 멋있다. 아마존에 퍼블리싱을 하고 싶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긴가민가 했죠. 뻥이겠지.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겠지. 근데 왜 코스염이 멋있는 친구는 이탈리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게임을 또 만드는 친구예요. 이 친구가 또 왔어요, 저한테. 제 게임을 이탈리아랑 유럽 쪽에 퍼블리싱을 해주고 싶다. 울컥하더라고요. 그럼 자기 게임은 아시아 쪽에 퍼블리싱 업체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굳이 퍼블리싱을 아시아 쪽에 한다면 너희 업체가 하고 싶다. 한국과 아시아 시장을 너희 업체에서 퍼블리싱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해줬고, 둘째 날 아침에 이제 저희가 전시를 오픈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떤 희끄무레한 아저씨가 오셔가지고 저희 게임을 막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이걸 PC 버전으로 만들 생각은 없니? 그래서 일단 모바일 버전이 먼저입니다. 라고 했더니 PC 버전으로 꼭 만들었으면 좋겠다. PC 버전으로 만들 생각이 있으면 나한테 연락을 다오.
하면서 명함을 주는 거였어요. 명함에 뒤에 밸브가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 아저씨는 어디 배관공사하는 회사에서 오셨나? 밸브 명함을 딱 보면서 앞을 보니까 밸브예요. 그리고 근데 이제 통역하는 친구가 저한테 쓱 보더니 어깨를 이렇게 딱 잡아요. 대표님 이제 우셔도 됩니다. 왜요? 대표님 밸브 스팀 서비스를 하고 있는 밸브입니다. 지금 여기서 대표님의 게임을 퍼블리싱을 하고 싶다고 먼저 와서 제안을 주신 거다. 이런 기회는 흔치도 않고 정말 자기가 생각해도 대표님은 이제 우셔도 되는 것 같다. 오늘 이제 집에 가셔도 된다. 더 이상 전시 안 하셔도 된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네. 이 전시에서 저희에게 투자를 하고 싶다는 미국 VC 업체도 만났고 저희 쪽 게임을 퍼블리싱 하고 싶다는 11개 퍼블리셔들을 만났어요. 근데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제가 한국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그분들하고 너무 관점이 틀린 거예요. 그분들은 저한테 어떻게 얘기를 하셨냐면 시각장애인 시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자기네들은 알고 있다. 그 시장을 아직 개척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데 너희는 선발주자로 그런 게임을 개발하고 있는 것 같고 그 게임이 자기네들이 봤을 때 상당히 유니크하고 메리트가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한다. 그래서 너희와 함께 사업을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11개 업체, 12개 업체에서 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감히 제가 생각도 할 수 없었던 대만의 F사에서 저희에게 투자를 하고 싶다고 3월달에는 직원이 딸랑 2명 있었습니다. 제가 연초에 그런 뉴스를 봤어요. 직원 3명인데 나사랑 계약한 업체가 있었어요. 작년 연말이었나 올 연초였나 그랬습니다. 나도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헛된 상상을 잠깐 해봤었는데 대만의 F사에서 직원 2명 있는 저희 회사에 찾아오셨어요. 니네 회사에서 지금 기획하고 있는 거 투자를 하고 싶은데 와가지고 현장 실사를 하고 가신 거예요. 투자가 아직 뭐 이제 심사 중이니까 투자가 실제로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는 이걸로 만족합니다. 그럼 글로벌 업체에서 저희를 찾아주셨다는 것만 해도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거기다 이제 종반인 것 같아요. IT 기술. 제가 이제 게임을 만들고 있지만 게임을 만든 계기 중에 하나는 놀이하는 인간인 거예요. 네덜란드의 사학자인 요한 하우지가가 호모 루덴스라는 책을 통해서 인간은 노리는 인간의 본능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아쉽게도 그런 본능을 즐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 저희는 모바일 게임이라든지 PC 게임이라든지 다양한 게임을 즐기고 있거든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놀이라는 문화는 IT 기술이라는 새로운 기술과 합쳐져서 게임이라는 새로운 컨텐츠가 생성이 됐고 그런 컨텐츠를 저희는 즐기고 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컨텐츠를 즐기면서 본능을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능을 충족하지 못하는 현재로서는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저희는 이제 타겟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그분들의 본능을 충족할 수 있고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고 싶다는 거에 저희 목표인데요. 여러 가지 IT 기술이 있겠죠.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장애인들을 위한 기술들도 있을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좀 더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기술들은 이런 거예요. 백색 가전에서도 집에 전기밥솥 다 있으시죠? 이런 전기밥솥이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나온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점자가 들어가 있고 음성으로 안내를 해주기 때문에 시각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 킥스타터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신발이 펀딩을 아주 성공리에 했는데요.
신발 깔창에 진동 센서를 넣어서 왼쪽, 오른쪽 시각장애인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동을 하실 수 있는 이런 IoT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워캠이라는 건데요. 이 안경 옆에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사용자가 손끝으로 자기가 읽고 싶은 곳을 지정을 하면 이 카메라가 손끝에 주변 범위에 있는 텍스트를 읽어주고 신호등의 색깔도 읽어주고, 그래서 시각장애인분들이 보다 편리하게 삶을 사실 수 있는 이런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어요. 이 사진은 정말 감동적인 사진인데, 어머니가 이제 이사이트라는 저 안경을 통해서 시각장애인인데 난생 처음 자기 아기를 보게 되는 그런 기술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홍익인간, 저희 나라 건국기념이거든요. 널리 세상은 이렇게 한다. IT 기술로 모든 사람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만족할 수 있는 삶을 같이 사는 게 저희 목표고, 저희 회사의 목표는 전 세계 시각장애인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회사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두서없이 하긴 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젊은 창업자들에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린다면, 첫 번째는 창업을 결심하는 순간 고생은 당연히 따라올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고생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고생을 할 것 같고, 그걸 인내하고 참으실 수 있다면 창업을 하시라고 권하고 싶고요. 근데 그 시간이 1, 2년으로 끝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도 3년째 고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는 감수를 하고 창업을 하실 수 있다면 더 늦기 전에 한번 창업을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꼭 창업을 해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할 수 있는 좋은 회사를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